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여론조사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역전되자 당내에서도 사무처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박빙이거나 이미 역전된 결과가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지지율 비교인데, 물론 단순 비교를 한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굳이 그런 여론조사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간접 비교는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도 최근에는 다시 시작되고 있고, 또 탄핵 찬반 조사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우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지지도로 볼 때 두 사람 간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폭등 중입니다. 심지어 10일 발표된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5.2%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 이재명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최근 들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이내에 실시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탄핵 반대와 또 이재명의 대선 후보 선호도를 비교해보면 데일리안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42.4% 대 이재명 39.3%, 그리고 또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윤석열 33, 이재명 31,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40, 이재명 3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지어 직전 조사 대비 22.1%까지 급상승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재명은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 조사 대비 오히려 5%포인트가 빠지는 등 박스권에서 정체되거나 아니면 급락하는 결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을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지금 꾸준히 40%를 넘어서고 있죠. 이처럼 이재명의 지지율이 거의 한계치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민주당은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재판 리스크를 감안할 때 이재명으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서지 않을 뿐더러 민주당이라고 이 같은 내전 상황 장기화가 또 달가올 리도 없을 것입니다. 찐만 아니라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사무처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불만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민주당 사무처 국장급 후배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는 이재명에게 불만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 되어 있다 보니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야말로 속으로는 펄펄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인격과 범죄 행각에 대해 민주당 소속이라고 마음속으로까지 모두 인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편한 심기가 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인간성이 지금 드러나면서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현실은 당은 사라지고 없고 골수 이재명 편, 그리고 그렇지 않은 편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명분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사무처 당직자들은 일단 이재명이 너무 설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불만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 100만 원의 경비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는 바로 그 성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로 성격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보복을 한다고 합니다. 설령 그 당사자가 평소에 이재명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공천 당시 이재명이 공천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의 복수에 모두가 혀를 찼던 것이 사실이죠. 이 사무처 당직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편이 아닌 오리지널 민주당 출신들은 이재명을 정말로 싫어하고 있고, 자기들 말로는 굳이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집권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재명을 덜 내버리고 정권을 잡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반응들을 볼 때 선거법 위반이 되건 위정교사 혐의가 되건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면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부터 엄청난 잡음이 일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당 내에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코판대 박찬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어쩌면 이재명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진 의원들은 탄핵 정국에서 체급을 키운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 없는 박찬대를 너무 키워줬다, 이런 말인 셈입니다. 민주당의 한 삼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것 외에는 전술도 전략도 없는 원내 기조가 여권의 역결집의 탄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사무처 당직자들도 그렇지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임계점도 지금 갈수록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문제가 확산되면 이재명은 박찬대 정도야 뭐 언제든지 버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원흉이 찢 본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벌써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오는 23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재판 서류를 송달하기 시작한 12월 7일을 기준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3월 초까지는 선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은 물론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결과를 떠나서 당장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만 해도 이재명이 법정으로 출석하겠죠. 법정으로 출석하는 장면이 보도되기 시작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또 아마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재명이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1심이 열흘 늦게 끝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곧 시작될 것입니다. 검찰은 9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서 김동연 판사의 1심 선고는 음주운전을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을 항소 이유서에 검찰이 적시했습니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선거법 재판도 선거법 재판이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에도 아마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그 밖에도 신경을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도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상황과는 달리 트럼프 리스크는 이재명의 손을 완전히 떠나 있는 일입니다. 막말로 선거법 재판의 경우 지연 재판을 하다 안 되면 판사를 탄핵이라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행동은 사전에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사전에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대처가 불가능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특별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지금 치명적인 약점까지 안고 있죠. 이미 이화영의 재판에서 사실상 확인된 대북 불법 송금 문제를 끄집어내면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트럼프 메신저인 폴 매너포트 전 선대 본부장이 용산 관저를 방문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의 접촉설이 있지만 거기까지 갔다면 변호인단만 만나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최근 미국 재무부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의 측근인 안탈 로건 장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부패 혐의였습니다. 국제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자국민이 아닌 해외 인사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보나 동맹국의 민주주의 등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재에 거침이 없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내렸던 행정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재명도 미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오늘 MBN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직후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가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은 노골적으로 친중 행보를 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점령군,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 틀리면 언제든지 이재명의 손목을 잡아 비틀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의 민주주의와 청렴도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미국 정부의 사정권 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